일단 간략하게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정시로 합격을 하고 이제 4학년 다 수료한 다음에 지금은 졸업하고 성균관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도형록이라고 합니다. 수능을 정말 조금 틀려야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몇 개 정도 틀리셨어요?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주요 과목에서는 다 맞았고 이제 사회탐구랑 제2외국어 4과목 중에서 2개 정도 틀렸습니다. 시험은 몇 번 보셨나요? 제가 사실은 이제 시험을 현역 때 한 번, 재수 때 한 번 이렇게 봤는데 현역 때도 엄청 못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기대에 못 미쳐서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하게 됐는데 재수 때 수능 성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올라서 좀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럼 어떤 과목이 좀 오르셨어요? 제가 원래 영어 과목에서 조금 이제 사소한 실수를 해서 그 고난도 문제를 다 맞추고 좀 쉬운 난이도 2점짜리 문항을 틀리는 실수를 몇 번 했었고 실제 현역 수능 때도 그런 실수가 반복되었었는데 재수 때는 그런 점을 좀 극복하고 그걸 극복하니까 다른 과목들 시험을 문제를 풀 때도 조금 멘탈적으로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수능 고득점을 받으셨는데 수능 고득점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시기는 언제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사실 뭐 재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좀 약간 주제 넘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과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그 겨울 방학 때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겨울,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수료하고 고3 되기 전 그 겨울 방학. 고1에서 고2 올라가는 겨울 방학. 그때가 왜 가장 큰 영향을 줬나요? 일단 고등학교 진입할 때 그때 겨울 방학 때는 사실 원래 수능의 범위가 고등학교 예를 들면 수학을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 수학의 범위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범위에 대해서 학습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중학생 때 필요한 그런 공부들이 아주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기본적으로 안 된다면은 사실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도 그거를 많이 선행학습을 한다고 해서 그걸 완벽하게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기초를 단단히 다지면서 선행학습을 병행하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시기에 물론 다른 친구들은 막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과정까지 이렇게 수학 선행학습을 많이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제가 약간 난해하거나 아니면 이미 숙지를 하고 있지만 한 번 더 잡고 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확실하게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범위를 한 학기 정도만 선행학습을 했습니다. 형록 씨 같은 경우는 뭐 선행학습을 아예 안 하진 않았지만 너무 거기에 치중하기보다는 내가 중학교 때 내용들 중에서 약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히 하는데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하셨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현역 수능 대비해서 이제 재수 때 수능 성적이 오르셨는데 좀 어떤 비결 때문에 오른 것 같은지. 저는 이제 물론 이런 말씀을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수를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분들이 수능을 대비하는 것보다는 조금 자습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수학원 다닐 때 제 친구들 중에서는 막 인강을 풀로 돌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습 시간을 좀 확보를 적게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방식도 물론 사람에 따라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공부를 하는 거는 제가 체화를 하고 저만의 방식으로 풀 수 있어야지 시험장에서 그게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습 시간 확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강은 제가 최소한으로 제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듣고 나머지는 자습 시간을 활용해서 조금 예를 들면은 뭐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때 바로 인강을 찾아본다기보다는 혼자 조금 고민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제가 해설지를 직접 보면서 그 사고 과정을 그 강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걸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그것을 베이스로 하되 제가 저만의 사고 흐름 과정을 조금 만드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실제 시험장에서도 그 순서가 더 기억이 잘 났고 풀이법도 조금 더 체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인강 듣는데 시간을 많이 쓰기보다는 인강을 듣긴 들었지만 이제 직접 공부하고 직접 이제 문제를 해결해내고
예, 그런데 좀 더 집중을 하셨다는 거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영역이 또 중요한데 수학 공부 학습법 뭐 자신만의 뭐 공부법 이런 게 있으신가요? 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그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원 선생님들께서 이제 막 답지나 정답지나 해설지를 바로 보기보다는 예. 이제 조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는데 예. 저는 그게 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어느 정도 통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 이후에는 사실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막 더 고민해보는 것은 조금 효율성 측면에서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다가 조금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바로 해설지를 보고 대신 그걸 보고 제가 한번 보고 막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계속 생각을 해보고 문제를 비슷한 유형 문제들을 그걸 바로바로 적용을 하면서 풀어봄으로써 조금 더 제가 직접적으로 그 방식을 제가 몸에 직접 가질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말 논란이 많은 그런 주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수학 문제를 풀 때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얼마큼 고민해봐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정말 그 논란이 많은 주제인데 정말로 어떤 분들은 정말 길게 고민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짧게 고민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바로 해설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제가 들어보면 공통점은 좀 뭐냐면은 해당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갔다 좀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래 고민하셨던 분들은 오래 고민하는 게 내가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오래 고민한 거고 지금 형록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짧게 고민해서 빨리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비슷한 유형들을 근데 직접 풀어보면서 익히면은 내가 이 유형을 푸는데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논란이 많은데 그러니까 논란이 많은 이유는 당연히 뭐 어떤 방법이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면서 이제 본인이 더 이 문제를 정확히 익히는데 어떤 게 중요한지 생각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많은 학생들 보다 보면은 좀 이제 해설을 빨리 보지 말라고 하는 케이스 중에 한 케이스가 그 좀 정확히 알지 않고 해설을 그냥 훅 읽고 그냥 이거 그냥 이해됐네 하면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좀 그러기보다는 아까 들은 것처럼 해설을 빨리 보시더라도 그 해설을 일단 정확히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 비슷한 유형들 좀 푸시면서 내가 정확히 이해됐는지 좀 점검까지 하는 그렇게 하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주실 게 있다면 이제 무작정 약간 문제 양치기라고 하는데 다들 막 수학 문제가 있을 때 개념 살짝 공부하고 그걸로 문제를 그냥 바로 많이 풀어보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기보다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념을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그 원리를 이해하기 전에 문제를 계속 풀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 문제를 버린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방식이든 해설지를 보든 아니면은 혼자 고민을 해보든 그것의 원리, 수학 그 문제 기저에 있는 원리랑 그 정확한 방식을 확실하게 숙지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개념을 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뭐 썼던 방법이나 좀 공부 방법이 있다면? 저는 이제 제 친구들 같은 과에서 수능 같이 공부하거나 아니면 재수학원 때 같이 했던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를 나눠봤을 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수학은 이제 보통 많은 학생분들이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데 수학도 저는 사실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학 보통 그냥 개념을 보고 그냥 읽고 당연히 이제 적혀있는 대로 흐름대로 따라가면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것을 정확하게 외워서 이제 그런 문제가 없더라도 어떤 식으로 그 식을 쓰는지 그 식을 통해서 어떻게 정답을 구해내는지 그 방법을 정말 달달 외워서 진짜 바로 생각날 수 있을 정도로 바로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외우는 과정이 선수되어야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개념을 익힌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수학 말고도 좀 다른 과목 뭐에 대해서도 좀 네.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과목이 있으신가요? 제가 로스쿨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제 로스쿨에 대해서 좀 여담이긴 한데 예. 그것을 거기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리트라고 법학 적성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서는 이제 두 과목이 나오는데 그중 한 과목이 언어 이해 과목이에요. 예. 그 언어 이해 과목은 수능 언어 지문보다 이제 길이가 살짝 더 길고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간 느낌인데 그 리트를 공부를 하면서 수능 언어 영역을 공부할 때랑 되게 비슷하고 조금 약간 유사한 방식이 조금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예.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공부법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특히 국어 영역에서 비문학 경우에는 이제 물론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지문들을 많이 읽고 그것을 정확하고 빠르게 해석하는 독해하는 방식을 조금 습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때도 그랬지만 이제 수능 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시간 싸움이 좀 중요한데 정확하게 읽는 것과 빠르게 읽는 것 두 가지를 다 조금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없더라도 어려운 지문들이나 제시문들을 많이 접하고 그것을 많이 읽으면서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독해하는 능력을 좀 기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단순히 풀어보기만 했던 게 아니라 그러면 그걸 기르려고 노력을 하셨잖아요. 네. 그 노력하는 거를 좀 후배들에게 좀 어떻게 했다, 이걸 좀 따라할 수 있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좀 어떤 방식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수능에서 수능 국어 영역을 대입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이제 보통 제시문을 딱 끝까지 좀 오랜 시간 걸려서 읽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간단하게 읽고 문제 풀었다가 다시 제시문으로 돌아갔다가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수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엄청나게 뭐 고시류의 고난도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를 할 때 조금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그냥 한번 확실하게 봤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바로 푼다기보다는 조금 간단하게 처음에 속독을 하되 이제 문제를 풀면서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저는 문제를 풀면서 그 지문을 읽을 때 제가 처음 읽으면서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들이나 아니면은 문장의 전환이나 이런 부분에 따로 표시를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이 문제에서 예를 들면은 뭐 비교 지문이나 어떤 대조적인 두 개념에 대해서 그것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전환이 되는 포인트나 아니면 키워드에 대한 설명을 제가 체크를 해놨을 때 조금 돌아가서 다시 읽기 용이한 측면이 있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저는 문제를 풀 때도 그렇고 문제를 풀지 않고 그냥 지문만 읽을 때도 좀 키워드나 아니면은 핵심적으로 좀 부딪히거나 대립하는 영역이 있거나 아니면 화제가 전환되는 그런 영역에서 조금 체크를 하고 그쪽을 표시를 하고 그쪽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루 공부 시간이 얼마만큼 됐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인강하고 자습 시간의 비중 이런 게 얼마만큼 됐는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고3이나 재수 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 학교 수업이나 학원 수업을 끝나고 시간이 대충 한 오후 5시쯤 끝나고 저녁 먹고 하면은 6시부터 공부를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저는 밤 12시까지는 쉬는 시간을 좀 최소한으로 하고 최대한 앉아 있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 이게 이제 근데 인강을 들을 때 만약에 비중을 한 2대 한 10으로 하면은 한 3대 7 정도로 자습 시간을 많이 가져갔던 것 같아요. 예. 약간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사실 물론 인강을 들으면은 당장은 바로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이제 많은 강사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도 중요시하는 것처럼 이제 한 시간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전에 예습 시간과 복습 시간을 합쳐서 그 강의를 듣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제 오늘 들은 것을 오늘 복습하거나 내일 이렇게 미리 복습하지 않는다면은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을 때는 그것을 휘발성이 사실 강하기 때문에 특히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조금 복습이나 아니면 그것을 제가 체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3 때는 그러면 5시 이후에 좀 어디서 공부하셨나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를 기숙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밤 12시까지 예. 야자를 시켰는데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게으르고 노력하는 것을 좀 귀찮아하고 약간 귀차니즘이 좀 있는 편이었는데 학교 시스템 덕분에 조금 제 체질 개선이 돼서 이제 루틴이 어느 정도 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현역 수능 때 실패를 한번 겪고 재수 수능 때도 공부를 할 때 그 루틴을 잃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고3 고등학생 분들이나 재수 N수 분들께서도 사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제가 물론 막 아직까지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이제 대학교 학부 생활도 거치고 이제 대학원 진학도 하면서 살아보니까 그때 가장 열심히 공부를 했을 때 가장 성과가 정직하게 나오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조금 더 책상에 앉아 있는 연습을 하시고 루틴을 만드시면서 이제 인간과 자습을 그 제가 말씀드렸던 비율이나 아니면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인강이 부족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강 비중을 늘려서 그 비중에 맞는 루틴대로 조금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시는 게 이제 아무래도 수능이든 아니면 내신이든 이제 병행하면서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재수하실 때는 학원은 재수 종합반 네. 다니신 거죠? 네. 근데 아까 들어보면은 수업 3, 그다음에 자습하는 시간을 좀 중요시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독재 학원이 더 잘 맞을 것 같은데 재수 종합반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사실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귀차니즘이나 게으름이 좀 있어서 사실 독재를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스스로 독재를 하려고 결심을 했는데 이제 제가 한번 실패를 못 봤기 때문에 제가 독재를 했을 때 제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의문스러웠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어느 정도 이제 저 성격을 아시기 때문에 약간 또 이제 성인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조금 어느 정도 스케줄이 잡혀 있는 학원을 갔을 때 제 루틴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이렇게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저처럼 그런 성격이 아니라 자신의 루틴을 만들어서 그것을 규칙적으로 잘 이행할 수 있는 분이라면은 충분히 독재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도 인강도 잘 나와 있고 이러니까.